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수업에서 가속도 법칙 하다 끝냈죠. 너무 길어서 이제 끊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왔는데요. 가속도 법칙, 가속도 공식이 있었죠. 가속도 공식은 단위 시간 동안 1초 동안 그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 공식이었는데, 가속도 법칙은 이 가속도가 어떤 힘에 비례하는가, 또 무엇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속도는 알짜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를 변형해서 F는 ma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물리법칙 암기,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알짜 힘이 뭔가 이렇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수레를 이제 움직인다 했을 때 얘가 힘을 주고 있죠. 근데 이 힘 중에는 마찰력과 대항하는 힘도 있을 거고, 그거를 넘어선 나머지 힘,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수레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이 또 있을 겁니다. 그 힘에 비례해서 이게 가속이 생긴다라는 것이 알짜 힘입니다. 그리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질량이 작으면 훨씬 가속이 더 잘 되고, 질량이 크면은 가속이 잘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담긴 공식입니다. 자, 이거 다 실험이나 이제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칙이고요. F는 ma, a는 n분의 p, f. 이렇게 해서 가속도는, 이 공식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가속도는 질량분의 알짜 힘, 또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한글로 써서 외운 다음에 이 공식을 익히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force, mass, 질량이죠. acceleration, 그거 다 약자로 쓰인 겁니다. 자, 익숙하진 않지만 물리는 이제 외국에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중력 가속도 봅시다. 그러면 지구의 중력 가속도도 G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gravitation, 그거에서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 약자를 따서 G라고 하고, 자, 자유낙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는 이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죠. 중력에 관한 이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9.8m/s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식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이 식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외우지 않아도 되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끌어온 겁니다. 자, 중력, 힘. 중력은 뭐에 비례한다? 거리 제곱분의 그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비례한다 말고 중력상수 G가 라지 G가 들어있죠. 이거는 이 지구에 대한 밀도라든가 내부 상황을 다 고려해서 값이 정해진 겁니다. 상수입니다. 중력 상수라고 하는데, 자, 중력 상수 곱하기 지구의 반지름 제곱분의 지구 질량 곱하기 그다음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질량 곱하면 중력 값을 얻을 수 있다. 중력이 힘이 된다. 네. 그러면 자유낙하 이게 가속을 받고 있죠. ma. 이거는 뭐와 같다? 아까 가속도 법칙에서 그렇죠. ma와 같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얘가 지금 가속인데 어떤 가속을 받고 있냐? 등가속도 운동인데 중력가속 G에 해당하는 가속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살펴보면 여기서 같은 거를 제외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외시키면 죄송합니다. 이런 값을 얻게 되겠죠? 보세요. 없으면 이거 자리만 바꾼 겁니다. G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지구 반지름 제곱분의 지구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 값들은 전부 다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한 것이 9.8m 세크 제곱입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또는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약 9.8m 세크 제곱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중력 가속도 값이 지구의 뭐 극지방이라든가 적도지방에 따라서 약간씩 아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중력 가속도 값이 대표적으로 약 9.8m 세크 제곱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뉴턴의 사고 실험 한번 해볼게요. 뉴턴은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모든 물체, 뭐 사과도 지구로 떨어지고 하여튼 공중에 있는 물체는 모두 지구로 떨어지는데 왜 저 멀리 하늘에 걸려있는 달은 지구로 안 떨어질까? 제 천체는 왜 지구를 향하지 떨어지지 않고 저 하늘에 매달려 있을까? 왜 그럴까? 하늘에서 왜 운동을 할까?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래서 달은 지구 주위를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 사고 실험을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쓰인 숫자들은 상관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이렇다 하고 적어 놓은 거고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상식으로 알아들 사람은 알아도 내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저도 복잡합니다. 외우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냥 쓰면 됩니다. 자, 뉴턴의 사고 실험. 우선 이 시대에는 그 갈릴레이의 그 관성, 갈릴레이 사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 공을 놓으면 이제 마찰이 없기 때문에 같은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 경사면 한쪽을 길게 늘어뜨리면 또 공은 같은 높이가 나올 때까지 갑니다. 경사면 길이를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경사면 길이를 더 길게 해봅니다. 더 한참 더 길게. 그러면 네,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죠. 이게 갈릴레이 사고입니다. 마찰이 없는 곳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렇다면 반대쪽 경사를 아예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공은 그 높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나아가게 되겠죠.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계속 나아가는데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방해를 받지 않는 한 계속 직진을 하게 되겠죠. 계속 직진을 하는데 달도 그렇게 가야 되겠죠. 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직진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보면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공도 그렇게 계속 직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도 관성의 법칙을 따른다면요. 저쪽 지금 던집니다. 던지면 그 힘에 의해서 계속 직진을 해야 되는데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네요. 네, 지구 중력 때문이죠. 자, 그러면 좀 더 세게 던져봅니다. 하지만 또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좀 더 멀리 세게 던집니다. 또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땅에 닿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공을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이 공이 땅에 닿기 직전에 땅을 어떻게 할까요? 네, 내리면 됩니다. 또 다시 땅에 닿기 직전에 땅을 내리면 됩니다. 공이 땅에 닿기 직전에 또 내리고 이렇게 계속 땅을 내리면서 공이 땅이 닿기 직전에 계속 내리다 보면 지구입니다. 공은 계속 지금 현재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공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뉴턴이 사고한 책. 이 책은 왕립학회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뉴턴의 사고방식을
적용한 것이 있죠. 네, 눈치챘죠?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이 바로 이런 뉴턴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이 인공위성이 지구주위를 돌 수 있는 이유. 네, 초속 7.9km로 쏘아 올려진 겁니다. 7.9km부터 11.2km일 때는 여기 계속 지구 주위를 움직이다가 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이상이 되면 네,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로켓처럼. 자, 뉴턴의 사고는 그런 겁니다. 저것처럼 있잖아요. 땅을 내리고 아니고 뉴턴은 자 살펴보면은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특정한 속력으로 던지면, 그러니까 특정한 속력으로 이제 나아가면 물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고 계속 지구 주위를 원운동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을 바탕으로 지구 중력에도 불구하고 달이 지구 주위를 원운동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이런 영향 때문에 달이 지구로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은 어떤 일정한 특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이죠.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다. 계속 떨어지면서 그 지구 주위를 원운동을 하고 있다.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원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뉴턴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을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잘 읽으면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중력의 특징, 중력에 의한 운동 이런 거 배웠죠. 자, 이번 시간은 중력의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자연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생명현상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력은 자연현상이나 생명현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 자, 탐구. 자연현상과 생명현상에 대한 질문을 나타낸 것이죠. 밀물과 썰물은 왜 생길까?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오르면 산소통이 왜 필요할까? 그 다음 길이는 다른 동물에 비해 심장이 크고 혈압이 높은데 그 까닭은 심장이 굉장히 크다 합니다. 그 다음에 민들레시아의 깃털은 어떤 역할을 할까? 눈치채셨겠지만 다 중력과 영향이 있겠죠. 학교에서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 온라인 수업은 이제 그런 게 좀 단점이죠. 자, 중력과 자연현상 우리가 봅시다. 밀물과 썰물. 자, 바닷물이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조석 간만의 차가 하루에 2번씩 일어나죠. 밀물과 물이 들었다 놨다. 이거는 왜 나타나는 걸까? 자, 주된 까닭이 뭘까요? 밀물과 썰물 나타나는 주된 까닭은 지구 중심과 지표의 바닷물이 미치는 달의 중력 때문이다. 달의 중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간단히.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읽고, 그 다음에 높이, 어떤 높이에서 산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높이 올라가면 산소가 모자라니까 산소통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이유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공기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데 그 공기의 압력을 우리가 기압이라고 하는데 그 기압은 그 위로 쌓인 대기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그 압력이다. 따라서 높이 올라갈수록 그 기압이 낮아지고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산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할게요. 자, 길이는 다른 동물에 비해 아까 심장이 어느 정도 크냐 하면 굉장히 크답니다. 한 60cm, 직경 한 60cm가 되고, 그리고 키가 상당히 크죠. 얘가
심장 무게도 한 1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렇게 큰 키가 있으니까 내가 어디 저 머리 꼭대기에 있겠죠? 이 머리 꼭대기에 있을 텐데 이 머리 꼭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뇌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중력에 대항해서 혈액을 뇌까지 끌어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심장이 크고 혈압이 높아야 푹푹 하면서 그 뇌까지 피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민들레씨, 이거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겠죠? 민들레씨가 왜 바람에 날려가면서 저렇게 멀리 퍼져야 될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얘가 자기 자손을 멀리 퍼뜨릴 수가 없겠죠. 씨가 무겁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팍팍 떨어지기 때문에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저런 깃털 같은 걸 살려서 나보다 좀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내 자손을 퍼뜨리려고. 그 좁은 지역에서 씨가 자라게 되면 양분이 모자라갖고 서로 어떤 씨는 썩어서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해서 그 자손을 쉽게 퍼뜨리지 못하는데 깃털에 의해서 멀리 퍼지면서 너는 복잡하지 않은 세상에 가서 잘 살아라 하면서 멀리 날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이나 생명현상, 중력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추가로 찾아봅시다. 수소나 헬륨 같은 기체는 이제 가볍고 속력이 빨라서 잘 우주로 그냥 날아가 버리기 쉽다. 그런데 지구 그 공기 구성 성분 중에 보면 산소, 질소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다른 기체들도 있지만 그 산소, 질소 기체가 지구 대기에 남아서 그게 대부분 구성을 합니다. 근데 초등학생들도 이런 걸 알까요? 그 어떤 학원 선생님께서 그 초등학생들한테 얘들아 너네가 이게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애들이 네 알아요 하면서 안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 요즘 애들은 정말 똑똑하구나 생각하면서 그래 뭔데? 미세먼지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참 참 그렇습니다. 자 중력에 의한 그 지구 대기 성분도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성분이 달라진다. 산소나 질소 같은 기체가 지구에 남아 지구 대기를 구성한다. 그 다음에 기상현상의 원인이 되는 비나 눈이 내린다. 이것도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류현상이 있는데요. 이 대류현상에서 보면은 그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들이 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데 부피가 팽창하면서 얘네가 같은 이 부피 안에 기체들이 많이 안 모였겠죠. 그러면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 때문에 가벼워져서 어떻게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그 유체는 밀도가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내려와서 대류현상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력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유체의 대류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중력과 자연현상의 그 하나죠. 다시 살펴보면 유체의 밀도 차이에서 이제 직접 이동하여 열을 전달하는 것을 대류라고 한다. 근데 중력이 만약에 없다면 가볍고 무거움 차이가 생기지 않아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탐구해 넣었습니다. 중력과 자연현상에서 생명체 몸 구조에도 이제 구조 또는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중력은. 그래서 우리 사람처럼 동물은 다리로 몸을 지탱하고 식물은 뿌리를 땅 속으로 뻗어 몸을 지지하는 것도 다 중력의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여기 아치 모양도 중력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다. 자, 확인 문제 99쪽 갑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네, 그렇죠. 잡아두지 못하죠. 지구에 비해서 중력이 훨씬 작기 때문에 기체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요거 하기 전에 프린트 잠깐, 학습 활동지 잠깐 볼까요? 제가 학습 활동지를 그냥 쭉쭉쭉 넘어가 버렸는데, 자, 뒤쪽에 이렇게 보면은 학습 활동지를 좀 봐서 너무 많이 넘어가 버렸네. 자, 요 그림 있는 쪽 있죠? 그 찾아보세요. 네, 이쪽. 자, 여기, 짚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4번. 그림과 같이 지표면 위에 어느 지점에서 지표면과 나란하게, 물체가 이제 돈다고 그랬습니다. V속도로. 물체가 V속도로 던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처음 위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자, OX 하세요. 속도 2V로 던지면 처음 속도보다 2배 빨라진 거죠.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럴싸한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초속 7.9km에서는 이렇게 한 바퀴 이제 돌 수 있고 11.2km도 이렇게 타원체 모양으로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랬죠. 이 7.2km에서 한 1.6 정도 되면은 11.2km가 넘어버립니다. 1.6배 정도만 돼도 그 속도가 넘어버려서 지구의 중력을 안 받아서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은 이 활동지 문제에서 보면 초속 2m 이 2배죠. 처음 속력의 2배로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구 주위를 빠르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지구를 벗어나서 저 멀리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짝표. 자, 니은. 한 바퀴 도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일정하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중력은 항상 일정하죠. 이게 다른 게 변하는 게 없겠죠. 디귿. 한 바퀴 도는 동안 지표면과 수평 방향의 속도는 일정하다. 일정하게 잡아당기니까 속도도 일정하겠죠. 이것도 O. 그 다음 5번. 그림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OX 하시오. 자, 달과 지구는 서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긴다. 중력의 법칙이 하면 같은 힘으로 잡아당긴다. 맞죠? 니은 달의 질량이 커지면 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지구가 달에 작용하는 커진답니다. X 잘못됐죠? 디귿 지구가 달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O 됐죠? 중력과 자연현상 갑니다. 여기서 보면 3번과 4번만 이제 다른 걸 여러분이 해보세요. 3번 대류현상은 온도에 따라 물질의 압력이 달라서 상대적으로 중력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럴싸하죠. 근데 잘 보세요. 온도에 따라 물질의 압력이 달라서가 아니고요. 물질의 밀도가 달라서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낱말 하나에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X다. 4번 사람 귀 속의 전정기관에서는 중력을 감지하여 몸의 평형 상태를 인식하게 된다. 네, 맞습니다. 오. 그리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넘어갑시다. 아까 어디까지 했었죠? 예, 여기까지 했었죠. 중력과 자연현상까지 했었죠. 자, 여기를 한번 봐봅시다.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각각 10m/s, 20m/s로 던진 AB 운동을 비교하여 설명해보자. 자, 그림에서 보면 여기는 10m/s로 던진, 수평으로 던진 물체, 하나는 20m/s로.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전에서도 수평으로 던진 아무리 하나는 속력이 좀 작고 하나는 속력이 크게 던져도 결과적으로 지표면에 이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두 개 다 똑같다는 걸 알고 있죠. 그거를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거리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나 더 빠른 물체가 수평거리는 더
얘의 2배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을 그냥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높이가 같으므로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같다. 그 다음 수평 방향의 속력이 B가 2배가 되므로 이동거리도 2배가 될 것이다 하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중력 때문에 불편한 경우 찾아보자. 왜? 뭐 짐 같은 거 이렇게 옮기려면 엄청 무겁죠? 그래서 우리가 도르래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죠. 자, 무거운 물체를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기 어렵다. 지뢰나 도르래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무게보다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면 됩니다. 두 번째, 창의융합. 이건 그냥 생각해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지구 중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우리가 달에 가면 어떻습니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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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그렇게 상상력이 되죠. 그 우주인들. 중력이 줄어들면 이렇게 더 높이 뛰거나 더 멀리 뛰는데 유리하니까 자, 어떤 경기 규칙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토의하면 좋겠는데 자, 각자 생각해 봅시다. 자, 개념 정리. 개념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활동지에 있는 것도 이 개념 정리에 있는 이 칸에 들어가는 말들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하고 나서 여러분이 개념 정리를 하고 활동지에 있는 것도 채워놓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모여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그래서 전체를 이루는 것. 네,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질량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네, 중력이죠.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속도가 일정한 어떤 운동, 힘이 없으니까 네, 등속도 운동.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활동지 한 번 더 보세요. 아까 그 지구 그림이 있는 면. 자, 지구 중력. 그 밑에 보면은 지구 중력이 현재보다 2배로 커졌다고 할 때, 찾았습니까? 자, 나타나게 될 현상을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고르시오. 자, 기억. 지구 대기가 사라진다. 지구 중력이 있는데 왜 대기가 사라집니까? 2배로 커지면 오히려 더 대기층이 더 얇아지고 더 촘촘해지죠. 더 바짝 잡아당기니까. 네. 그 다음에 니은, 나무가 더 높게 자라지 못한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왜냐? 그 중력 때문에 물이 그 하늘 높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높게 자라지 못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공기의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중력이 있으면 대류가 일어나겠죠. 공기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중력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건 아니죠. 그 다음 리을,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를 가속시키기가 더 어려워진다. 물체를 가속시키는 힘은 중력이 아니라 질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F는 MA라고 했죠. M, 질량. A는 M분의 F. 그러니까 그 힘, 가속시키는 알짜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어쨌든 이거는 질량에 관계가 있다. 라고 이제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대로 하세요. 자, 중력과 자연현상 정리합시다. 자, 밀물과 썰물,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과 달의 중력의 그 차이 때문에 밀물 썰물이 생긴다. 그 다음 지구 중력에 의해서 그 기압, 공기들의 기압이 생겨서 높은 쪽으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져 산소가 부족하다. 그 다음 얘도 중력 때문에 요 네 가지 쭉 피를 보내려면 튼튼해야 된다, 심장이. 그 다음에 자손을 많이 멀리 퍼뜨리려고 중력에 대항해서 깃털을 만들어서 멀리 날아간다. 그 생명체도 동물은 다리로 지탱해서 서 있고 식물은 뿌리를 내려서 지지를 한다. 다 중력에 대항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그림 기억나죠? 그 공기 중에 구성 성분이 질소, 산소가 된 원인이 무거운 것만 중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